그 다음은 밑에서 이제 적어가면서 설명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부동산은 오늘은 설명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한 학기 내내 할 거니까 설명할 게 별로 없어. 오늘 뭐 특별히 요약해 설명할 이유가 없고, 인프라는 도로, 철도, 뭐 항만, 공항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통신 인프라, 기지국 뭐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건설, 개발 이 단계에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죠. 이미 만들어진 교량 이런 거 사고 파는 거래는 사실 흔하진 않아요. 근데 있긴 있어요. 있지만 주로 개발 단계에 집중돼 있고, 에너지도 마찬가지. 여기 천연자원 안에는 원유도 포함되거든요. 원유가 제일 대표적인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연자원으로서의 원유를 얘기할 때하고 에너지 투자한다 할 때하고는 의미가 조금 달라요. 요 에너지는 채굴하는 것을 포함하는 얘기예요.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 태양광으로 만들어진 전력을 사고 파는 게 아니고 태양광 발전 시설 개발하는 거. 이미 퍼올린 원유를 사고 파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유 시추해 가지고 퍼내는 거. 그래서 그런 그 에너지 자원들을 퍼올리는 거를 이제 업스트림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얘를 운반하는 거를 미드스트림. 그거를 실제 사용자들한테 배분하는 거를 이제 다운스트림이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 이제 대체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뭘 보다 보면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가급적이면 용어를 여러 가지를 많이 들려줄 텐데, 이런 업스트림 과정을 다 포함한 거를 주로 에너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쪽에 포함되어 있는 인프라나 에너지는 주로 개발, 프로젝트를 주로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9번 영역에 있는 것들. 천연자원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원유, 뭐 석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광물, 구리,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농산물은 밀, 옥수수, 우리 먹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다른 원재료들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것들도 막 거래되는데, 얘들은 내가 어디서 농사 지은 고구마, 유기농으로 지은 고구마, 뭐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막 거래되진 않고요. 그렇게 특별한 것들이. 그게 아니고 아주 표준화된 거. 그리고 너무나 크게 대량 생산되는 거. 그래서 전 세계 쌀 하면은 그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을 충족하는 쌀은 어디서 어떻게 사도, 우리가 주식은 아무 주식, 그 삼성전자 주식만 사면 그 주식이 다 똑같잖아요. 그것처럼 균질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표준화된 그런 천연자원 농산물들이 몇 가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정해져 있는 표준화된 이런 것들은 주로 선물 시장에서 파생 상품의 형태로 많이 거래가 돼요. 얘도. 그럼 내년에 미국에서 뭐 밀이 수천만 톤 생산되면은 그거 내가 만약 제과 회사다. 과자 만드는 회사에서 밀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내년에 얼마에 밀이 지금 계약해서 선물 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재료, 천연자원, 농산물 등이 거래되는 파생상품 시장이 따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원자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ommodity. 그래서 이 원자재라고 하면은 결국은 얘들인데, 그 중에서도 표준화돼서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들. 그런 개념만 지금 계속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 얘들은 설명 생략한다고 했어요. 그럼 실제로 보면은 이 전통자산 말고 대체자산 안에서 파생상품, 비상장 지분, 비은행 대출은 이제 기업 관련된 투자죠. 그래서 주식 채권하고 성질이 좀 비슷합니다. 분석해야 될 내용도 비슷해요. 기업 분석하고 막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제 실물 자산의 영역 안에서는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졸업해서 될 전문적인 기관 투자자들은 잘 취급하지 않고, 요 세 개의 영역은 그 실물 자체를 사는 게 아니고 그 실물을 파생상품 형태로 주로 거래하죠. 그래서 기초자산은 실물이지만 실제로 거래하는 방식은 여기 있는 요 파생상품, 3번 파생상품하고 비슷해요. 그런 방식으로 거래되죠. 그래서 진짜 실물 자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러니까 tangible asset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은 여기 있는 부동산, 인프라, 에너지입니다. 그 중에서 인프라와 에너지는 실물 자체를 거래하기보다는 그 실물의 개발 프로젝트에 주로 투자하는 형태가 되고요. 부동산은 개발도 하고 매입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 부동산은 개발을 형태로 투자도 하지만 사고 파는 게 많잖아요. 개인들도 주택을 사고 팔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관 투자자가 돼도 오피스 빌딩, 뭐 리테일 이런 거 이미 운영되고 있는 실물이 있는 것들 사고 파는 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질이 전통 자산하고 비슷하잖아요. 개발 프로젝트가 아닌 매매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쪽 대체 자산 중에서는 부동산이 가장 거래 빈도가 높고 자주 사고 팔 수 있고 시장 규모도 커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자산 세 개를 고르시오 그러면 주식, 채권, 대체 중에서는 부동산. 이 세 가지 자산이 흔히 많이 이야기됩니다.
전통자산 두 개와 대체자산 중에서는 이제 부동산. 물론 다른 시장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큰데 주식 채권과 성질이 굉장히 다르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포트폴리오 이런 것 배울 텐데 바구니를 나누어 담아라 뭐 이런 얘기 할 텐데 주식 채권과 나누어서 바구니 담으려면 바구니의 성질이 굉장히 달라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기업보다는 실물 쪽에서 찾고 싶어 하고 실물 중에서는 그래도 유동성도 높고 시장 규모도 큰 이제 부동산이 많이 선호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배울 이제 부동산 투자는 이 전체 투자 자산의 지도 안에서 이 세계 안에서 이 정도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알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막 빠르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듣고 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좀 까먹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용어를 다 한 번씩 듣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 리포트나 책이나 이런 걸 보면 저 단어들이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훅 지나간 것 같지만 그리고 그때 이제 이 지도 속에서 그것의 위치를 생각하고 아 그런 특성이 있었지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도 이제 오늘 강의의 목적은 달성을 하는 거죠. 지금 그려준 요 그림, 우리 교과서에도 요거보다 좀 단순하게 그린 그림이 있지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론 첫 번째 시간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